누군가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을 보면 프랑스 작곡가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가 느껴진다고 했다. 옛 그리스어로 벌거벗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짐노페디는 슬픈 가락이나 어둡지 않은 단음 선율인데 불협화음이 느껴진다. 단지 고독만으로 말해질 수 없는 호퍼의 그림이 다시 연상된다. 일을 하는 사람, 술을 마시는 사람, 비틀대며 밤거리를 걷는 사람들 등등. 한적한 시골의 불 꺼진 밤 풍경과는 다르게 크고 작은 도시들은 밤이 와도 좀처럼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쉽사리 알 수 있다. 도시의 사람들은 왜 밤이 되어도 쉽사리 잠들지 못하고 깨어있는가? 미국의 대표적인 리얼리즘 화가인 에드워드 호퍼는 도시 속에 소외된 인물들이 있는 풍경들을 즐겨 그렸다. 책을 읽는 사람, 스산한 호텔의 침대 위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는 사람, 일요일에 한가한 거리에 앉아있는 사람, 한밤에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그림 속의 사람들은 모두가 혼자이거나 아니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곳을 보는 사람들이다. 먹방이 유행이고 국외의 매체에서도 신기한 시선을 감추지 못한다. 한 온라인 매체의 기사 제목은 이렇다. 어떻게 몇몇 한국인들은 카메라 앞에서 먹는 것으로 한 달에 $10,000 정도의 수입을 올릴까? 많은 이들이 왜 한국인들은 그렇게 이상한 점이 많죠? 라고 질문한다. 이 질문에 대해 어렵사리 답을 생각해내고 나면 한국에는 또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 기존의 모든 이론을 전복한다. 먹방이 그렇다. 먹방은 한국에만 독특하게 존재하는 사회현상으로 카메라 앞에서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는 것으로 돈을 버는 현상을 말한다. 먹방은 라스베가스에서도 먹방이라고 부른다. 먹방은 먹는 방송을 줄인 조어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그대로 쓴다. 대체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먹방을 지켜보는 시청자는 그들이 좋아하는 BJ들에게 여러 형태의 지불수단을 보낸다. 먹방은 유력 채널 컨텐츠의 약 5%를 차지한다. 하지만 왜 먹방이 인기일까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남는다. 먹방을 보는 타인의 시선. 외국의 한 문화비평가는 먹방 열풍은 미혼이거나 사귀는 이성이 없는 한국인들의 외로움에 기원을 둔다며 한국 사회에서 식사에 대한 사회성을 고려한다면 이는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말한다. 이 해석에 따르면 사람들은 먹방을 시청함으로써 마치 친구와 함께 밥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먹방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후루룩 마시는 소리와 오도독 씹는 소리, 음식을 먹어 넘기는 소리 등 먹는 소음이다. 먹방을 하기 위해 먹방 진행자들이 사용하는 음향 도구는 필요 이상으로 좋은 것들이다. 모두 입안에서 나는 소음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이를 좋지 않은 식사 예절이라고 비판하는 쪽도 있다. 먹방이라는 일종의 장르를 만들어내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이웃인 일본의 경우 음식, 요리, 먹는 것에 대한 컨텐츠가 무궁무진하게 많다. 드라마 망각의 사치코에서 사치코는 늘 냉정하고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서 철의 여인이다. 결혼 날짜도 정해져서 일과 사생활 모두 완벽할 터였다. 그러나 결혼식 당일에 신랑이 도망가 버린다. 수개월이 지나고 사치코는 그 일을 완전히 잊고 완벽하게 일을 해내는 철의 여인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다. 그런 사치코는 신랑을 잊기 위해 맛있는 음식을 찾아 헤매인다. 사치코의 먹방은 처음에는 신랑을 잊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후에는 여전히 그녀가 살아있고 잘 지내고 있으며 그가 없이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작은 선물의 역할을 한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는 여정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으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행복하게 배를 채울 때 잠깐 그는 이기적이고 자유로워진다. 잘 알려진 드라마로 고독한 미식가가 있다. 고로라는 중년 남자, 그가 혼밥을 하는 장면은 우리에게 생소하고 기이하다. 고객과 만난 후 늘 허기를 느끼는 그는 음식을 먹으면서 매번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우동이나 돈가스, 어묵탕 같은 지극히 평범한 음식을 입에서 우물거리면서도 맛있다고 연신 감탄한다. 어찌 보면 재미없는 드라마이지만 자꾸 보게 된다. 묘한 드라마이다. 이 드라마의 주제는 오프닝 내레이션이 한마디로 표현한다. 시간과 사회에 얽매이지 않고 행복하게 배를 채울 때 잠깐 그는 이기적이고 자유로워진다. 드라마는 음식이 아니라 이 중년 남자의 음식에 대한 태도에 방점이 있는 것 같다. 즉, 그가 음식을 먹을 때는 오로지 입안의 혀로서 음식에 대한 감각만으로도 온전히 삶을 즐길 줄 아는 주체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요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맛뿐만 아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로 요리한 화식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어떻게 요리가 인간을 진화시켰을까?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 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나약하지만 지적 능력 덕분에 어떤 동물보다 강하다. 이런 지적 능력이 거대한 뇌에서 나왔다. 뇌 크기를 비교하면 인간이 침팬지보다 2.4배 더 크고
뇌신경도 인간은 평균 86억 개로 침팬지의 약 3배에 달한다. 뇌의 무게는 약 1.3kg으로 전체 몸에서 2%밖에 되지 않지만 뇌가 쓰는 에너지는 우리 몸 전체가 쓰는 에너지의 20%를 차지한다. 거대한 뇌를 가진 인간이 다른 영장류나 동물보다 더 많이 먹어야 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실제로 에너지를 만들어 온몸으로 보내줄 인간의 소화기관은 다른 동물보다 작다. 다른 영장류의 소화기관에 비하면 그 무게가 60%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불균형한 구조를 가진 상태에서 우리 조상은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인간답게 진화하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 요리 가설은 요리의 발견이 인간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요리된 음식의 소비는 더 많은 에너지와 영양분을 제공했고, 이것은 인류 조상들의 뇌를 더 크고 더 복잡해지게 유도했다는 것이다. 영장류를 대상으로 커다란 뇌와 몸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에너지 비용을 계산해보면 음식을 날 것으로만 먹어서는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없다. 음식을 날 것으로만 먹을 때 뇌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칼로리를 섭취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계산한 결과 고릴라는 8.8시간, 오랑우탄은 7.8시간, 침팬지는 7.3시간, 인간은 9.3시간이 걸렸다. 이 시간은 날 것을 먹고 영장류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한계를 나타낸다. 인간은 요리를 통해 칼로리 섭취에 필요한 시간을 줄였고 지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대한 뇌를 갖도록 진화할 수 있었다. 결국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많은 뇌신경을 가지게 된 것도 요리로 음식물 섭취의 질적인 변화를 이뤘기 때문이다. 어쩌면 진짜 인간을 만든 건 요리이다. 요리가 우리의 거대한 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하다. 누군가가 차려준 정성스러운 밥상은 배를 든든하게 채울 뿐 아니라 힘과 용기를 준다. 아주 오래전 우리 조상도 그런 정성이 담긴 음식 덕분에 조금 더 사람답게 진화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랑과 정성이 들어간 음식은 사람을 만드는 원동력이다. 식욕이 없다는 것은 삶이 아픈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같은 뇌에서 자극하는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일 수도 있다. 엄마가 만든 음식도 슬픔과 고통과 애절함이 담겨 있었을 테지만 사랑만을 먹여 주었기에 그 음식이 그리운 것이다. 밥을 잘 못 먹는 누군가를 위해 내가 요리를 해야 할 때가 온다. 뽀송뽀송하게 마른 앞치마를 두르고 세상에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엄마의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게 될 것이다. 밥이 끓고 요리가 보글보글 익어갈 동안 사랑은 다시 달아오를 것이다. 이제 군침이 도는 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며 진짜 가족, 진짜 친구가 된다.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살고 미래를 꿈꾼다. 이야기는 미래를 향해 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미래에도 먹히려면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 꼭 누군가를 만났어야만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더 많은 영웅들 혹은 뮤즈들은 그 존재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영감이 되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이런저런의 사정이 있지만 중간 과정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도 발견된 대통령의 요리책의 진이나 가치는 훼손되지 않았다. 정리된 책의 형태로는 이전에 본 적이 없지만 대통령이 요리에 관심을 가졌고 요리와 음식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피력한 것은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다. 나중에 세부 부분에 대해 증언한 여러 측근의 말을 종합해보면 책이 진짜인 것은 분명했다. 이미 나와 설리는 이런 결론을 내렸고 라이브러리 안의 리포트로 추적할 생각을 했다. 여기에 또 저간의 사정이 작동했다. 그렇다. 나는 사실관계를 복귀한다는 이유로 망설이고 있다. 설리의 안위가 걱정되기도 하지만 한 발을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